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 챕터 1. 역적으로 노예가 되다. 안녕하십니까, 간증지기 다윗입니다. 두 번째 간증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간증사연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면 두 번째 간증사연은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간증사연은 제 이야기부터가 아닌 더 오래된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러면 제가 아닌 저희 집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아하실 것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피해는, 그 피에 흐르는 근본에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대로 저희 집안이 부흥하고 또는 몰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악의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좋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너무 믿는 게 저희 집안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제가 이름 모를 그 먼 조상도 그랬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저의 뿌리를 이제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집안의 역사에서 그 몇백 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면 주님은 결국은 그 몇백 년을 기다려 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창한 착각도 물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간증사연은 간증 이전에 어떤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나온 그 팩트고요. 많은 앞부분의 사연은 주님의 은혜와 감동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격동의 세월이라는 저희 집안을 모티브로 한 사실에 근거한 소설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찬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들 수만 있다면 글을 잘 쓰시는 분에게 의뢰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6.25 전쟁, 근대 산업화, 그리고 군사정부, 민주화, 벤처의 붐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일어난 집안의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할까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중요한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연으로 소개드린 그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그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사건이고 먼저 소개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고 총 10편으로 맺었던 거고요. 이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가 몇백 년 전부터 걸쳐진 저희 집안의 어떤 그런 큰 사건들, 그걸 거쳐서 결국은 주님이 저를 또 저희 앞으로 이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거창하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거를 재미있게 보셔도 되고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간증사연에 넣게 된 거고요. 이 두 번째 사연은 저에게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보기 싫으시면 지금 이거를 멈추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간증이 아니라 이야기인 듯한 착각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이제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왔느냐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점들을 그냥 이야기처럼 즐기시면 되되, 정말 이런 게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저로선 감사할 일이고,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뭐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아마 여러분들을 거슬러 올라가시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하는 일이 끊겼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겪은, 이 나라 살아가면서 겪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저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 집안이 돌아서 왔고 저도 돌아서 왔는지 그걸 알게 되고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고 그 내용을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내려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 두 번째 사연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죠.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탐나서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즉, 더 큰 대륙인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내어달라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도자기에 심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의 도공들을 탐낸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침략 전쟁의 사건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사대주의에서는 용납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오랑캐로 생각한 일본에 대해서 침입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때 당시 천주교가 들어올 정도로 유럽의 문화들이 개방되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각종 유럽에서 오는 그 선진의 그 물건들, 물품들, 또 신무기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임진왜란 하면서 그 조총에 놀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쇄국적인 사대주의가 문명의 발달을 지연시켰습니다. 꽉 닫고 있었던 거죠. 중국한테만 모든 길을 열어주고 중국에서부터만 받아들인 것들이 모든 것의 문명의 시작이 된 것이니까. 저희 집안의 내력은 임진왜란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족보도 뭐 하나 없습니다. 사실 족보의 파와 학렬도 모르고 이름을 막 지어온 상태였고요. 법적 등록도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무슨 김씨, 뭐 무슨 이씨, 무슨 박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법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거를 뭐 알게 되지만 그게 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근데 뭐 결국은 비밀을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된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기에 광해군은 세자였습니다. 선조에 대한 평가를 잘 살펴보면 그 질투의 선조, 즉 뭐 이순신에 대한 표현, 그 선조가 이순신을 뭐 질투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겁쟁이 선조. 그래서 뭐 막 저기 북까지 도망가고 신의주까지 도망간 그런 예가 있으니까 평가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사실은 그 우유부단했던 붕당 정치에 휘말린 것이 더 큽니다. 지금도 고질적으로 세습화된 그런 경향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런 두 당파의 갈등의 모습처럼 붕당 정치가 가장 심화되는 사건은 성종 때부터 서서히 일어났고 연산군을 거쳐서 이후 선조와 광해군 때 최고치에 다다르면서 붕당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이 등극했을 때 동인으로부터 갈라진 남인과 북인 사이에서 북벌론의 강경을 주장했던 북인 중 하나의 계보 안에 저희 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선조가 북으로 도망갈 때 그 처참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중국의 사대주의를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사상의 추종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종사품 만호의 직위 풍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호의 직위라고 하면 이제 무신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군인 서열 뭐 대령 정도의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집안은 북인의 한 분파로 강경책을 가진 성향이 강하고 잡학이나 여러 가지 그 실용적인 실학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특징은 키가 크고 덩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신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키가 1930년대생이신데 185cm에 신발 문수를 290을 신으셨으니까 뭐 집안의 내력으로 이어온 핏줄은 뭐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집안 남자들은 은밀한 곳에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차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역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제 유전이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였기 때문에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파와 대립이 심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반정으로 다시 서인이 등극을 했을 때 다시 조선이 제정되고 막 혼란의 시기에 있을 때 대부분의 북인들 뭐 소북파든 대북파든 저희 집안은 완전히 풍지막 박살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씨를 말릴 정도의 숙청이 가해졌습니다. 결국 저의 시족들은 멸족이 되거나 북으로 귀향 후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장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처형되거나 확실히는 모르지만 3남 4남 후계 중 계보인 저희 뿌리가 모두 북쪽 지역에 끌려가서 그들의 아버지들이 귀향과 강금 이후에 죽게 될 때 강복과 군수의 관비 즉 노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사품 군인 그 만호에서 관비의 집안으로 전락했어도 우리의 성씨와 집안의 내력은 쉬쉬하면서 전해져서 지금의 저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놀라울 일인 것 같습니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전에 내려온 걸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름도 없고 개, 돼지처럼 살았던 저의 조상은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비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간직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너는 네 할아버지는 종사품 만호였다. 네가 노예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갔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희 집안은 서인들의 그 양반 시종 노예로서 저희 집안의 고향 이제 청주에서부터 귀양으로 끌려간 북쪽 함흥에 그 노예의 뿌리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흥에 정착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된 원인이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인조 반정 등을 거치면서 그 역사 속에 일어난 왕정의 혼란과 더불어 나타난 저희 집안의 그 비참했던 과거입니다. 시종은 또 시종을 낳고 영원히 종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리고 성도 없이 기억할 수도 없고 개똥이, 꺽쇠 같은 이름으로 살아왔겠지만 적어도 감히 주인 앞에선 부를 수 없는 성이 무엇이었고 그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이라는 것은 계속 전해내려면서 기억하고 전해져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 집안의 신체적 특징, 기골이 있고 키가 큰 것이 그래도 노예로 머슴으로 살면서 적어도 주인에게는 잘 보이고 생명을 그 명맥을 잘 유지해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더 흘렀고 조선이 결국은 몰락을 하죠. 고종으로부터. 저희에게도 그래서 뜻밖의 저희 집안에도 뜻밖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얘기들을 간증사연인데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를 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근대화가 되고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가 되고 마지막에 벤처붐 될 때까지 그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쭉 하나로 이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재미없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식으로 그냥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간증 사연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 다음 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